네,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과 증시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강수민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픽해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뭐 주말 동안에 뉴스가 엄청 쏟아졌죠? 그렇죠. 뭐 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들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주말이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들고 와보게 되었습니다. 네, 대부장 중에 대부장이죠. 삼성전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뭐 오늘 LG에서 또 회의가 있는데 사실은 LG 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이사부에서 MC 사업을 갖다가 철수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철수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LG의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계열 같은 계열의 이 삼성폰이 제일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네.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핸드폰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면 삼성을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애플의 iOS 기반보다는 안드로이드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것을 위주로 이제 뭐 공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에서는 아무래도 뭐 기술이 일단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폴더블 폰에서 또 롤러블 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력에서도 물론 앞서가고 있고요. 또 LG와 비슷한 화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LG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주위에 LG 폰 쓰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왜 삼성 거 안 쓰고 LG 거 쓰니 그러면 LG가 좋아서가 아니고 네. 삼성이 싫어서. 아,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폰을 쓰는 사람들이 LG가 폰 사업을 접는다고 삼성으로 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는 게 삼성폰을 쓰는 분들이 또 LG폰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네네. 두 폰을 쓰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LG께 소리가 좋아서. 네. 그리고 튼튼하고 오래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조금 더 이미지를 제대로 굳힐 수 있다면 더 좋은 LG 시장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7일 날 또 실적 발표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7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FOMC도 있고요. 뭐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제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8만 전자를 돌파한다, 9만 전자는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엄청 핫했던 주식이 또 삼성전자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10만 전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상으로는 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평균 전망치는 지금 8조 7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말이죠. 네. 그래서 매출은 한 60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굉장히 앞서서 나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만 전자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지금 네. 굉장히 92층에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계속해서 뭐 10만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92층에 올라왔을 때 털어내야 되는 건지 너무 힘들게 기다리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정말 난 너무 힘들다 못 버티겠다 그러면 이번에 9만 돌파할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나는 좀 더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10만 원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8만 600원 선에서 오늘 지금 8만 5,100원인데 네. 한 5%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렇죠. 꽤 짧은 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른다면은 수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물려있던 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
매물을 많이 내놓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삼성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인데 주가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 말부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뭐 특별한 원인 이유는 없죠. 뭐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뭐 네. 여러 가지 환율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불러들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는 이제 삼성이 여러 곳에 공장을 또 만들고 있고 또 기존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의 공장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측에서는 어떻게 뭐 백악관에서 불러들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인가요? 지금 뭐 확실하게 뭐 누가 간다,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도 백악관의 이런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백악관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에서도 백악관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제 또 반박하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대답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차트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긴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머리를 썩히면서 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주가 분석을 할 때 M자 분석과 W 분석 네, 많이 갖고 오는데요. M자 상승과 W 상승에 대해서 보면 M자 상승 같은 경우 고점을 두 번 찍었는데 다시금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뚫고 올라간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보시면 약간 W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W 상승은 두 번의 저점을 찍었지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을 타고 다시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있다. 그래프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주가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좋은 훈풍을 타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좀 소부장 쪽으로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네. 종목을. 네. 오늘은 대장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으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항상 주식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커다란 주에 묻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을 요새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사실은 많은 이익을 갖다 주고 있고 또 지난해에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주주총회 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당금도 사실은 굉장히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이쯤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키움 증권이든가요? 그 삼성전자 주가 전망한 것 보니까 2분기에 10만 원을 넘어갈 거다. 10만 전자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목표 주가를.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백악관에서 만약 이야기가 정말 잘 된다면 10만 전자 2분기에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소부장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뭐 텔레칩스라든지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이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들이 다 합쳐져서 삼성을 밀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삼성이 말하자면 이런 좋은 훈풍들을 타고 더 좋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대장주를 갖고 오셔서 뭐 네. 경쟁 업체나 경제 업종을 이렇게 물어보기가 조금 그런데 네. 네, 뭐 비교할 만한 경제 업종이 있을까요? 네, 뭐 비교하자면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또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좀 뭐 작은 업체로는 요새는 좀 작은 업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원익 IPS나 또 DB 하이텍, 리노 공업 정도가 네, 비교할 만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교 업종들도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시가총액 뭐
삼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비교가 어려운데요. 네, 자산 총계도 그렇고요. 근데 매출액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영업이익에서 조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보다 영업이익이 좋다.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조금 투자를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지금 걷어들인 건 조금 아직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뭐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뭐 17%, 18% 정도 내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순이익률도 11% 정도. SK 하이닉스는 14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익률이 적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PER도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뭐 한 18%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1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지금 10만 5천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말하자면 상승률로 따져서는 더 높다.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우니까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네.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텔의 뭐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훨씬 더 좋은 주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자동차 업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우선 1차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고요. 네. 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네.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전문가님은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는 이렇게 수요가 그렇게 좋은 그런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다른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은 그동안은 반도체 중에서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렸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던 그런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삼성이 이쪽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기차에는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그래프 그림으로도 가져왔지만 한 8군데 정도의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생산을 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더 한 자동차를 완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은요. 네,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에 한번 뛰어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투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기보다는 한 번쯤 내 종목을 위해서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민 전문가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